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은 마냥 허당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도 실체를 유지하고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이분뿐이에요. 네. 야, 그래도 그 세대 안에서 안철수가 얼마나 정상인지.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상정?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안철수로 갈 수가 있다는. 안철수 후보로서 한번 달려보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과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현재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저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11월 5일 정해지면 4파전 구도가 됐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또 새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당을 또 창당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한 5자 구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또 이른바 양강,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후보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전망 및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안철수 대표 뭐 오늘 우상호 의원이 그랬던가요? 뭐 선거 때만 되면 출마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비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선 구도 측면에서 좀 완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분의 그 출마를 평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네, 네. 그분은 자기 정치적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 나오지 말아라. 그런 또 권리가 누구도, 또 있는 거고. 누구도 그렇게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우상호 의원은 당신이 뽑아놓은 후보 봐라. 그걸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네. 오죽하면 나오겠냐? 네.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거는 그랬잖아요. 항상 그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거란 건 원래 최선을 뽑는 게 아니다. 최악을 피해서 뭐 차선을 뽑는 거다. 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뽑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최악이 본인들이 된 거고 오히려 차악이 이제 윤석열 혹은 홍준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전체는 누구를 뽑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틈을 치고 나온 게 이제 안철수 후보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제가 이분하고 그 대담을 좀 했어요. 네. 아마도 그 대담을 한다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 나오겠다는 얘기고 선거 때쯤 이제 책을 언제 내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한 두 달 됐습니다. 네. 한 두 달 됐고 한 석 달 전부터 했나? 그래서 5차례에 걸쳐가지고 대담을 해서 책을 네. 같이 만들고 네. 그게 아마 책이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콘서트에 제가 그러면 진중권, 안철수 두 분의 대담집인가요? 네, 일종의?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써달라고 부탁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자, 네. 1대1로. 그런데 제가 거절을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부르고 원희룡 후보가 해준 것처럼 5명을 부르면 그 중에는 한 대담자로 내가 들어가는 걸 하겠다. 아하. 근데 이제 대담자 마땅한 사람은 못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1대1로. 네, 1대1로 해드리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뉴스네요. 진중권 교수와 안철수 대표의 대담집이 곧 나온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그걸 그분에 대한 지지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다른 차원이고. 예, 다른 예, 차원의 예. 문제고, 저는 사실 모든 분하고 대담을 해드렸거든요. 홍준표 후보하고도 네, 2시간 네, 대담을 했고, 원희룡 후보당도 2시간씩 2번을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네. 안철수 후보랑도 해드리고, 그 민주당한테도 심지어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고. 심상정 의원은 참 연락 없었습니까? 한번 만났어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결국은 뭐 3월 9일인가요? 네, 3월 네, 9일에 네. 진중권 교수는 결국 나를 네, 찍을 네, 것이다 네, 라고 그렇죠. 하고 네. 가더라고요. 자기가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치 문화지 꽤 됐잖아요. 10년 됐죠. 10년. 그렇죠. 10년 네, 됐는데 그 사이에 등장했던 모든 제3 후보들은 등장하자마자 바로 다 가라앉아서 없어졌거든요. 거품처럼. 그래도 실체를 유지하고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이분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게 이제 적으면 4~5%부터 지금 보니까 막 7~8%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 정도의
그 양당 구도 안에서 이걸 또 지켜낸다라는 것은 이분의 또 정치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마냥 허당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양쪽 후보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네. 뭐 이재명한테 실망하고 이쪽에 실망한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 세대 안에서 안철수가 얼마나 정상인지. 안철수 재평가 운동이 그걸 일어나더라고요. 보고 이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정상적인가. 네.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뭐 이런 식의 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죠. 네. 결국 그럼 안철수 후보의 향후의 완주 가능성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득표를 얻느냐, 또 인기도가 지지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은 이르다고 봐요. 아직은 이르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검증 안 된 게 이쪽 윤석열 캠프거든요. 네, 국민의힘 쪽. 윤석열 캠프에서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네. 또는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네. 경선 과정과는 다른 모습들을 아마 보일 거고 경선 과정은 다른 공약들을 갖고 나올 거고 네. 다른 전략을 갖고 나올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대충 판단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행보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경선 과정 중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괜찮네가 될지 역시 아니네 이렇게 될지 거기에 네.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이쪽도 대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아마 제3지대가 굉장히 흥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가 도저히 이재명은 못 찍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상정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안철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내가 못 찍는다 그렇죠.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갈 수는 없죠. 특히 윤석열이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악마상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로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종교적 신념돼 있는 확신이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라는 것은 사람들은 항상 뭘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사람들은 뭘로 판단하냐면 이성적이기 이전에 일단 호우로 판단하거든요. 네. 호우로 판단한 다음에 이성은 자신이 그렇게 호우의 감정으로 내린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극복이 안 될 거고, 그랬을 때 상당 부분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도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양쪽 후보가 죽을 쓰는 거, 죽을 쓰고 그럴 때는 그래도 갈 데가 여기밖에 없지 않냐라고 네. 했을 때, 그리고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20%를 15%에서 20%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네. 한번 해볼 만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선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양당 체제하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겹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지지율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양당이 결국 뭐가 돼요?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할 경우에는 몸값이 올라가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다른 제안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벌써 김금식 씨 그 얘기를 하더만 네. 종로 나가라. 그러니까 뭐 솔깃한 제안이죠. 왜냐하면 종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치 일본주의 상징성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젊은 경험 없는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거기는 원래 유권자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이쪽에도 저쪽이 가더니 이렇게 좀 무게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 신인이 오거나 대권주 잡급은 와야 된다. 대권주 잡급은 와야지 이제 뽑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아주 딱 적절하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거든요. 이번 말고도 차기하고 차차기까지 한번 노려볼 만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일단 정권 교체에 온몸을 다 불사르겠다라는 네. 게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불발로 끝났지만 합당 얘기가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네. 중단이 된 상태고. 근데 이제 힘든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거. 그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 사이에 네. 그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 이준석은 굉장히 안철수를 그냥 뭐랄까 약간 혐오하다시피 하거든요. 무슨 일이 둘 사이에 있었는지 몰라도 뭐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무원병 보궐선거 그 후유증이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아요.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왜 그럴까? 그거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선거 때 막 도와주는데도 과거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2년인가요? 그 김종인 같은 분이 멘토라고 하면 그런 멘토 300명 된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마 화가 나셨는지 그런 얘기가 모르겠는데 있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딱 이렇게
예, 그냥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선거 도와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이렇게 떠봤더니 상당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러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또 야권의 예, 이 통합에는- 단일판을 짜는 부분에서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말을 상당히 또 그 가시돋친 말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이쪽에 당 대표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 끝까지 가 뭐 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끌고 있는 당에 대한 모욕이고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는 거고요. 야권 단일화를 낙관하기는 아직은 나는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다. 봐요. 낙관하기는 어렵고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한번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 지금 가장 많은 세력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누구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지돼요. 마음에 안 든다 양쪽 다. 우리가 네. 일지되고 저쪽이 이지되고 저쪽이 삼지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죠. 그러니까 서로 놀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후보를 지지하는 놈들이 있지? 이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면서 서로 네. 놀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많은 가운데 아니 그 양쪽을 지지하는 놈들이 저렇게 많다니 하고 절망하는 또 거기를 내다보고 이제 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있고요. 거기 이제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계속 좀 새정치 얘기한 지 굉장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약속도 많이 깼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온다는데 나오기도 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좀 검증은 두고 볼 좀 여지가 되는 있다. 후보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진단하기는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맥락이고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로 등등을 매개로 해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종인, 이준석 등등의 그런 인물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또 변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도 있다. 아마 뭐 이렇게 당원들 요약할 내지는 수 있겠네요.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합당을 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소수 정당인데 그러니까 워낙 지금 양강의 흐름이 딱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향후 길게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독자 세력으로 갈 만한 가는 그런 게 좀 동력이.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뭐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옛날에 그 이념화가 되어 있고 신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 자기 네. 헌신들, 하지만 거기 역사적 사명감 이런 게 이렇게 있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의 역사적 사명감 갖고 정치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내심으로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저쪽과 지분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지분들을 갖고 들어가기를 바랄 거예요. 밑에서도. 그래서 그런 압박들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보죠, 뭐. 네. 지켜보죠. 진종원 전 교수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뒀습니다.